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시장을 보는 눈 마감 증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추려 볼 거고요.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과 또는 일정들은 뭐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0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9% 하락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수급에서는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들만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각각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받아내기는 좀 역부족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양대 지수가 좀 약세 흐름들을 보였는데, 자, 사실 오늘 하락이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출현이 돼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하락인 것 같고요. 악재나 어떤 이런 이슈로 인한 하락인 것이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악재에 의한 하락이었다면 사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권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일본 증시는 상승을 했고 중국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또 미 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 우려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다,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좋았는데 국내 증시만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의 어떤 수급 솔리마 현상이 만들어낸 하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번 주 18일과 19일 양일간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청약을 받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다른 대형주들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청약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좀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단순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900포인트가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걸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는데 이게 단순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거라면 빠르게 또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전에도 한번 2,900을 강하게 깼다가 빠르게 회복한 그런 전례가 있죠.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휩소라고 합니다. 휩소. 어떤 이제 속임수 하락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2,900을 깨고 음봉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었다면, 거기에 따른 수급 문제였다면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의 하락은 휩소가 되는 거죠. 어떤 속임수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내일 이후의 흐름에서 다시 2,900포인트 위로 양봉으로 좀 지지받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나오는지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960과 950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왔죠. 자, 그렇다면 내일 흐름에서 여기서 양봉으로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문제였다면 내일부터는 좀 수급이 완화되고 지수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3일 뒤에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이 17일이고 18일 내일, 그 다음 내일 모레가 19일이거든요. 그래서 18일, 19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양일간 이루어집니다. 즉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청약을 받기 위해서 매도를 한 거라면 오늘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오늘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매도세는 내일부터는 좀 진정될 수 있다. 왜? 오늘 팔아야 적어도 19일 날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으로 청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이 지났다, 내일부터는 팔아도 어차피
여기에 이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단순히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였다면 오늘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정되고 내일 흐름에서는 좀 반등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지도를 일단 열어보면 산 업종이 뭐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빨간색 들어온 어떤 업종이 보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대다수가 업종 불문하고 대다수가 좀 하락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셀트리온을 580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뒤어서 삼성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KB금융,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곧버스라고 하죠. 곧버스를 좀 사드렸고, 메리츠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후성을 좀 사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선물 인버스를 많이 사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떤 지수를 좀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자꾸 들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선물 인버스를 사드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좀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또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제 LG이노텍, SK하이닉스, 삼성 SDI, 카카오뱅크, 삼성전기, 현대차 순으로는 좀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사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곧버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1,000억 넘게 사드리는 모습이었고, 사실 뭐 종목 쇼핑은 그렇게 뭐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한 200억 넘게 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다 100억 미만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삼성 SDI, 뭐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은 뭐 100억 미만의 어떤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억 이상의 매수를 한 거는 SK 이노베이션 한 종목 정도고, 나머지는 이런 곧버스, 인버스, 하락에 좀 베팅하는 어떤 이런 상품들을 좀 사들이는 그런 이제 기관의 오늘 매매 형태였습니다.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상승을 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또 강하게 매도를 보여주면서 기관은 확실하게 어떤 인버스 쪽의 매수를 강하게 좀 잡아주는, 하락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뒤이어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레버리지는 뭐 다 팔고 있네요. 현대차, LG화학, 뭐 기아 순으로 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선물 인버스는 사들이고, 반대로 레버리지는 팔아버리는 그런 어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좀 지수를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흐름에서 다시 좀 지수가 좀 딛고 오는지 우리가 좀 한번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2,900을 좀 회복을 해줘야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흐름에서 2,900 이상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한번 기대해보고, 코스닥은 960과 950포인트에서 지지받고 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닥도 요새 좀 어렵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어떤 그런 분식회계, 그런 우려 때문에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코스닥의 어떤 지수 하락을 좀 이끌고,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투심도 위축을 좀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아까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좀 오늘 사들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좀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하락이 좀 진정되고 반등 흐름들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될지,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수가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지수는 별로 정말 좋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특징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대부분 정치 테마주들이나 어떤 개별 종목 단위의 상승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죠. 이분이 또 수도권 도심철도나 이런 것들을 지하화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개별 종목인 KT 서브마린, KT 서브마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그다음 특수건설,
뭐 이화공영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좀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수건설도 있었고요. 예,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상승 보였고 우원개발 예, 이런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상승 탄력을 좀 보이는 특징주였고 그리고 지난 이제 일요일이었죠? 거기서 MBC에서 스트레이트인가요? 그 방송에서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뭐 이 부분들을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오히려 김건희 씨 녹취록 리스크가 녹취록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해소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아이크래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 보였고 덕성, 그다음 뭐 히림 이런 종목들 윤석열 관련주로 손꼽히는 어떤 개별주 단위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반대로 이제 안철수 관련주인 뭐 써니전자나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반대로 좀 급락을 보이는 그런 이제 하루를 만들어냈던 거의 뭐 개별주 장세가 아니었나 오늘 하루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이제 흥행 거기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 그래서 GI텍 뭐 이 종목이 오늘 또 급등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알루코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뭐 알루코라든지 그 다음에 나라 M&D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지수가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급등세를 좀 보이는 종목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 뭐 크게 요 정도로 요약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종목군들이 대다수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뭐 종목의 악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수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균형으로 밀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리스크나 그 수급 솔리마 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빠진 것들이 또 회복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시장 전반에 걸쳐서 다 좀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징주가 뭐 특별하게 있다 이런 것보다는 뭐 굳이 이제 좀 본다고 하면은 이제 원전주들을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EU의 그린 텍소노미에 과연 원전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들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EU에서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로 포함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주들이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관련주들 원전주들이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뭐 일진파워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오늘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는데도 굉장히 좀 잘 버티는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뭐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급락 이후에 한 3,500원대에서 지지 라인을 잘 형성을 하면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00원대의 어떤 양봉으로 지지만 좀 잘 이루어진다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전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다시 좀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토크나 이런 종목들도 원전 관련주죠. 현재 뭐 주가야 뭐 많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가격적으로는 한 9,000원대 후반 9,000 뭐 한 800원, 9,700원 요런 자리에서 양봉을 좀 지켜내면서 지지를 좀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또 시장이 급락 나오는데도 또 잘 버텼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또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이슈 나오면은 강하게 또 한 번 정도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EU의 어떤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에 우리 이제 또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정치 어떤 공약 정책 이런 부분들로 최근에 이전에도 또 부각이 몇 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차기 대선 주자들이 원전을 뭐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원전을 다시 육성하겠다 이런 또 정책들이 또 한번 부각된다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원전주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K-텍소노미라고 해서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또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린 어떠한 이제 텍소노미에 원전을 또 추가할 수 있는데 일단은 EU에서 어떤 최종안이 나오는지를 보고 아마 우리나라도 거기를 좀 참고해서 원전을 좀 포함시키든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번 주
이번 주 정확히 뭐 일자는 아니지만 EU 쪽에서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원전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어떤 공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좀 높은 종목군들이 이런 원전주가 아닌가. 일진파워도 그렇고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버텨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한 15,800원, 15,400원대 뭐 요런 자리가 좀 지지 라인인데, 요런 자리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받는다면은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도 있는데 워낙에 좀 무거워서 이 종목은 뭐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보시더라도 조금 단타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뭐 보성파워텍도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간에 좀 급등을 나와서 좀 타점을 잡기는 쉽지는 않지만,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어떤 원전주들도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서 반등을 한번 좀 기대해보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재로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오늘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늘 시장을 보는 마감 증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